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달 전남 자원봉사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면서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됐는데요. 그동안 도움이 필요한 지역민을 위해 어떤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허강숙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와 도민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장 허강숙입니다. 그동안 도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우리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가 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지난달 센터를 이전하면서 기대의 목소리도 더욱 높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이 봉사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이나 재해, 일상에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지역민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그동안 비좁았던 공간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불편함도 많았습니다. 전남 자원봉사센터가 이 넓은 환경에서 새롭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재해 복구 현장은 물론 이웃 주민이 필요한 곳에 언제나 전남 자원봉사센터가 함께했습니다. 새롭게 동지를 마련한 전남 봉사센터의 왕성한 활동이 더욱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센터 내에서도 조금 더 활기가 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의 다양한 활동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가 법인된 지가 10년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도청 안에서 좀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사실 도청에 근무하는 분들도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마치 또 공간을 뺏고 있는 것처럼 미안함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또 이렇게 근무하는 환경이 너무 좁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이 자주 이렇게 센터를 방문하시거든요. 네. 오셨을 때 차를 함께 나눌 공간도 부족했고 또 회의를 할 때도 회의 공간이 없어서 뭐 심사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도 어떤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계속 마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크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지금의 공간으로 한 4배에서 5배 정도 넓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게 됐고요. 이제 센터도 옮겼으니까 좀 더 이제 사업도 더 확장을 하고 활성화를 더 시킬 그런 생각이고요. 더 많은 사업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곳에서의 다양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살펴보니까요. 전남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나눔 이동 세탁차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께 또 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도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사실 이제 오지 마을이나 이렇게 뭐 어촌도 다니고 이게 섬마을 거기도 다니고 농촌도 다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지금은 가보면 거의 세대수하고 그 인구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 이유가 독거노인들이 거의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불을 발로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빨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게도 빨래를 못 하시고 또 세탁기가 있다기도 또 소형이기 때문에 이불 빨래는 하시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특히 이제 계절이 바뀔 때 이불을 이제 한 집에서 두세 채씩 이렇게 내놓으면은 저희들이 깨끗이 빨아서 이제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까지도 굉장히 막 깨끗해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군에서. 예, 그래서 이제 선별해서 좀 더 오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다니고요. 심지어는 배를 타고 섬마을을 들어가 세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실 이 세탁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 중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더욱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라남도가 이제 이동 세탁 차량을 추가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네. 이게 또 좀 더 원활하게 도민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세탁기가 그 세탁기만 4대가 탑재된 그런 세탁 차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이제 작년에 구례 곡성 담양 중심으로 한 9개 시군이 태풍 피해를 이렇게 홍수 피해까지 겸해서 이렇게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한 2주 동안은 그 지역을 이렇게 계속 날마다 돌아다녔는데 우리 이제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피해 현장을 날마다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다른 지원도 많이 하셨지만 세탁 차량을 저희들이 경상북도 뭐 청송이라든지 뭐 고성이라든지 굉장히 타 시도에서 많이 지원 요청을 해서 와서 했거든요. 근데도 이제 턱없이 그 수요에 비해서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지사님이 그 현장을 보시고 세탁 차량을 하나 더 해라라고 지시를 했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세탁 차량 안에 이번에는 세탁기 3대하고 건조기 하나를 이제 탑재를 해서 엊그저께 개소식 때 같이 세탁 차량도 한 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더 많은 이제 혜택들을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재난 재해 시에도 이제 또 이제 기동력 있게 가서 세탁기 2대가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복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또 생각해보면 이제 코로나19로 요즘엔 또 위생이 네. 중요시되고 있는 시기인 네, 만큼 네, 또 네. 이번 추가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한 올여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전남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피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작년보다는 피해가 조금 더 적었고요. 다른 시군은 자체 해결이 이제 좀 거의 가능했는데 해남하고 진도는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이제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새마을 분야회라든지 남도사랑 봉사단이 22개 시군에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를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지원을 했고 특히나 이제 세탁 차량이 이제 날마다 거기 가서 이제 해남 특히 이제 진도도 있지만 특히 해남은 날마다 가서 저녁 늦게까지 그 이불이라든지 또 옷가지가 많이 침수돼서 또 옷가지까지 같이 해서 빨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네. 신속하게 복구한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라남도 재난 현장 긴급 자원봉사단이 출범을 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네, 올해 7월에 이제 보통 태풍이나 장마가 이제 7월, 8월 그때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7월에 이제 긴급 자원봉사단은 발대식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재난 특히 이제 수해라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생기면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재민들을 신속하게 이제 대피를 시켜야 되고 또 그분들이 또 거주할 수 있는 임시 또 거주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긴급 구호팀이 필요해서 긴급 구호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구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뭐 제방이라든지 뭐 가옥이라든가 도로 이런 데가 유실이 많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복구도 필요하고 토사가 많이 유출이 되고 토사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또 그거 정리하는 등 또 농경지가 침수가 되면 또 하우스 같은 거를 또 전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런 복구 지원 팀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식사라든가 이런 또 밥차라든지 또 이런 지원이 이제 이재민들한테 또 식사 제공도 해야 되고 아까처럼 침수된 지역에는 이불이라든지 옷까지 빨래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또 그런 지원도 필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료라든가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제 내가 내 터전을 이렇게 침수가 돼가지고 잃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 치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 방역 지원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속하게 피해 지역에 교통 정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교통 지원 팀 해서 이렇게 4개 팀에 또 4개 분야에 17개 팀. 네, 그리고 총 300명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재난재해가 물론 발생이 안 돼야 되지만 재난재해가 발생이 되면 누구보다도 가장 신속하게 그 재난 현장에 가서 각 맡은 분야별로 해서 복구를 하는 그런 지원단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네. 재난 현장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요. 네. 재난 현장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도 큰 네,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네.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사실 농촌이 지금 인농 현상이 심하잖아요. 네. 물론 기농 기촌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젊은 사람들은 다 지금 도시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촌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고 건데다가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농촌에서 이렇게 많이
일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고용이 돼서 일을 했었는데 네.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많이 본국으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계속 확산이 되니까 들어오지를 못해서 이제 더군다나 또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농촌 일손을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농촌 일손 돕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촌에는 주로 이제 다시마라든지 톳 같은 거 이제 걷는 작업을 하고요. 농촌에서는 뭐 마늘이라든지 양파를 뽑는다든가 사과를 또 적과를 한다든지 매실 수확을 한다든가 뭐 아로니아 수확 이제 이런 각종 수확이 거의 한 5월, 6월, 7월, 8월까지 집중돼 있거든요. 네. 그 기간에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소문이 나니까 올해는 좀 더 많은 이렇게 해서 좀 도와달라라는 그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인력이 부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다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현장에서는 만족하고요. 벌써부터 예약을 내년에도 또 해달라고 다 예약을 하니까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저희들이 농촌 일손 돕기를 좀 더 많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 전남에서는 농촌 일손 돕기라는 활동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그나이트 전남 대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전남에서는 최초라고 하는데 네, 어떤 네. 대회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그나이트라는 말이 이제 불을 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자원봉사를 이렇게 보통 보면 하려고 시도를 해도 쉽지 않고 이렇게 접근하기도 쉽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동기부여, 계기를 주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이그나이트 전남 대회를 했거든요. 총 10명의 이제 개인과 단체가 이제 참여를 해서 3주 정도의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활동했던 사례에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너무 발표들을 다 잘하셔서 이거 전국 대회 아니냐라고 물어본 분이 계실 정도로 수준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시군에서 5명씩 선정해가지고 청중 평가단을 모시고 그분들이 유튜브로 연결해가지고 했고요. 네. 이제 전문 심사단은 이제 현장에서 이제 평가를 했고 했는데 10분의 모두가 정말 최우수상이라고 해도 줘도 될 정도로의 실력이 정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1등을 한 팀이 짜장면 한 그릇 드실래요? 그 제가 제목을 정확히 이제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제목에서 느끼는 것부터 호기심이 생겨서 뭐지?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10명의 팀이 모두가 다 그렇게 제목부터 굉장히 신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참 저런 걸 하고 싶다. 저런 봉사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대회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이 대회가 자원봉사활동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네, 같다라는 네,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네, 네. 계속해서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그나이트 대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저기 앞으로 이제 전남 자체적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다양한 또 사례도 발굴하고 그분들의 사례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또 다양한 색을 입혀서 그렇게 점차 확대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많은 우리 전남의 자원봉사자들이 나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정말 자원봉사를 하면 재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센터장님과 전남 자원봉사센터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의료진들의 어려움이 더욱더 클 것 같은데요. 전남 자원봉사센터는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시군별로 선별진료소라든지 또 임시 선별진료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코로나 경증 환자들이 이제 지내는 곳인데 이제 그런 데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서부발전 또 중앙에 있는 자원봉사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제가 이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얼마 전에는 그곳에 약간 나가 있는 백신 접종이라든지 뭐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간식 키트를 해서 제공을 했었고요. 네. 최근에 얼마 전에는 이제 의료진들 해서 이제 선별진료소하고 또 확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연휴 전후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임시 선별진료소가 지금 많이 또 이렇게 생겼어요. 시군마다. 그러다 보니까 총 한 72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전남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료진들에게 홍삼이라든지 뭐 비타민이라든지 또 간식 키트해서 이제 드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힘내시라고 또 그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반응도 좋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힘내서 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뿌듯하고 그렇게 지원해 주신 분들한테도 정말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지원으로 이제 의료진 분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제 큰 힘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남 자원봉사센터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정이라든지 복지관을 비롯해서 뭐 아동시설도 그러겠지만 돌봄 공백이 생긴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심리적인 불안이나 또 우울감을 많이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관련 기관하고도 같이 또 연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또 공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팀이 가서 공연을 한다든지 뭔가 그분들한테 힐링도 하고 또 심리적인 그 불안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여 가지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제 많이 전환이 돼서 이제 거의 모든 게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요즘은 배달 음식도 배달 앱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시켜 먹는 시대가 되다 보니 앞으로는 그게 더 많아질 것 같고 혼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걸 아시면은 뭐 주문해서 드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또 돼야 되는데 사실 컴퓨터나 핸드폰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뭐 전화를 걸거나 받는 정도로만 쓰시고 이걸로 뭐 검색을 한다든지 뭐 주문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대학교를 한 3군데에 협약을 해놨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대학교 협약을 늘려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그 교실이 있잖아요, 대학별로. 네. 그리고 또 컴퓨터를 관련한 그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또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그 맨투맨도 좋고 또 이렇게 몇 명씩 해서 묶어서도 좋고 그러면 학생들은 재능 기부를 하는 형태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세대 간 통합도 되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 사항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끝으로 자원봉사센터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사실 우리 전남에 지금 자원봉사 등록 인구가 지금 56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중에 이제 활동 인구가 30%가 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활동 인구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개발을 한 게 그 자원봉사 활동 교육에 대한 그런 컨텐츠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다 해놓고 거기에 신청을 해서 이제 듣게끔 해서 이제 1시간씩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는데 한 1만 명 정도가 이제 학생들을 포함해서 성인까지 한 1만 명 정도가 이렇게 전부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또 교육 콘텐츠도 더 개발을 해서 다양하게 해가지고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또 다문화 봉사단을 올해 이제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 중에 그 인연극을 통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했는데 한 군데는 인연극을 통해서 다문화 인식 교육을 하는 곳도 있었고요. 또 다문화 이주 여성이 우리나라 한국 음식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또 취약계층에 전달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음식을 배워서 좋고 내가 누군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긍심도 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도 하고 했었었는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을 했지만 이제 홍도도 좋고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올해는 또 새롭게 올 하반기부터는 청년 봉사단이라든지 가족 단위로 요즘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봉사단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봉사로 인해서 또 인성 교육도 되는 것 같고 또 가족 간에 또 화합되는
되는 분위기도 될 것 같아서 가족단의 그런 봉사단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기관하고 기업하고도 MOU를 꾸준히 이렇게 연계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처를 개발하면 기업과 기관도 연계를 시켜주고 저희들도 같이 협업을 하는데 그 기업 기관도 조금 더 MOU를 늘려갈 생각이 있고요. 또 할인 가맹점, 자원봉사자들이 마일리지로 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이 있거든요. 그걸 시군별로 해서 가맹점도 더 늘려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은 관심,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남 자원봉사센터 허강숙 센터장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도민을 위한 도움의 손길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